샬롬, 다시 한번 알림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도시, 성경 속 도시 아슈켈론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겪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저주를 받았고 그 파괴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이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5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무지가 발견되어 DNA 분석이 이루어졌고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비밀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민족은 이스라엘의 큰 적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여행은 아슈켈론 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 즉 가나안 시대의 도시 부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있는 이 놀라운 문을 보세요. 이 문은 전 세계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아치형 문입니다. 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형 문입니다. 이 문은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오래된 문을 직접 들어가서 걸어볼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아요. 이 문의 너비는 2m이고 높이는 4m, 길이는 15m입니다. 그럼 정말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경험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볼게요. 가봅시다.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은 텔단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도 이 채널에서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고고학자들은 이 문이 텔단의 문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 가지 차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텔단의 문은 봉인되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우리가 실제로 통과해서 가나안 도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4,000년 전에 그 시대 최고의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도시를 요새화하고 보호했어요. 그 예가 바로 이 성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햇볕에 말린 진흙벽돌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이 멋진 성문을 짓는데 그것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거대한 성벽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성벽은 높이가 15m나 돼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성벽 앞에는 2km가 넘는 큰 해저도 파괴돼요. 정말로 그들은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그 도시는 가나안 시대에 15,000명의 주민이 있었어요. 거의 4,000년 전 15,000명의 인구를 가진다는 건 정말 거대한 도시였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도시에 대해 좀 더 알아볼 거예요. 가볼까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도시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이 멋진 모자이크예요. 이 모자이크는 가나안 시대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이 도시가 여러 다른 민족들을 받아들이고 침략당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아슈켈론 도시의 성공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이집트인들은 이 크고 강력한 도시를 매우 부러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슈켈론 도시를 저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고고학 발굴을 하던 중 이집트의 지도자들인 파라오들이 이 도시를 저주하는 내용이 담긴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약 3,900년에서 3,8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런 점토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토판에는 항상 아스코나라는 이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그들이 아슈켈론을 발음하던 방식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모든 저주를 이런 도자기 조각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주 그 도자기 조각을 깨뜨리고 때로는 그것을 땅에 묻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주받은 도시 아슈켈론이 파괴되고 땅에 묻히기를 바라는 그들만의 방식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성벽 밖에 나와 있고 그 거대한 크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벽이 경사진 형태로 지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깥쪽에서 성벽을 오르려고 하면 미끄러져서 굴러 떨어지게 되고 도시를 침입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도시를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그들은 또한 영적인 방법으로도 도시를 지키고 싶어 했어요. 결국 이 도시를 향한 저주가 끊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곳에 성소를 세운 거예요. 제 뒤에 보이는 이곳, 성벽이 조금 튀어나온 부분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송아지 그림이 있어요. 여기는 이교 신을 위한 성소였어요. 여러분은 이 신이 누군지 맞출 수 있나요? 이것은 바알의 형상이에요. 네,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들었던 바로 그 바알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숭배했던 신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바알을 위한 신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진 신전으로 6개의 다른 방이 있어요. 각 방마다 바알 제사장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었고 은으로 만든 송아지상도 발견돼요. 항아리 모양의 제단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 이 성소를 만든 이유는 도시를 오가던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들러 바알에게 경배하고 여행과 여성 동안 그의 보호를 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것은 결국 헛된 일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 곧 이 도시는 정복당하고 파괴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슈켈론의 다음 단계를 함께 알아볼게요. 기원전 1468년에 이집트인들이 마침내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아슈켈론 도시와 그 일대 전체를 정복하게 돼요. 그리고 물론 그들은 이 도시에 자신들의 흔적을 남기게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여기 있는 이시스 여신의 조각상이에요. 이집트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여신이고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마법의 창조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텔 아슈켈론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발견된 작은 고고학적 유물 중 하나일 뿐이에요. 보시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 이곳에서는 많은 발굴과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도시의 역사를 더 많이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이집트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비아마르스라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로의 전략적 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무역로는 고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350년 동안 이집트인들은 이 도시를 그들의 지배 아래에 둘 수 있었어요. 이 시기는 바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기간과 대부분 겹쳐요. 하지만 곧 다음 민족이 등장해서 이집트인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게 돼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고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기원전 12세기 침입자들이 지중해에서부터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남부 해안 전체를 정복해요. 그들은 바다 민족 또는 블레셋 사람들로 알려져 있고 5개의 주요 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우리가 있는 아스글론이고 나머지는 아스돗, 에그론, 가자, 그리고 가드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적이 되었어요. 바로 같은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의 노예 생활 후에 약속의 땅을 다시 되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적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 민족들 사이에 수세기에 걸친 전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아주 유명한 전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아스글론에 온 이야기가 있어요. 또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거인 사이에 아주 유명한 전투도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왕이 블레셋과의 큰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 왕의 죽음이 모든 지역에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 소식을 가디에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하지 마세요. 블레셋의 딸들이 기뻐하지 않게 하고 할례받지 않은 자들의 딸들이 즐거워 뛰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정확히 어디에서 온 걸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듯이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들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갑돌에서 온 건가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갑돌은 어디인가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갑돌이 크레타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칠리아 또는 키프로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갑돌이 어디일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문이 있습니다. 이집트인들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큰 전투가 있었는데 이집트인들이 우리에게 비문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비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에서 왔다고 적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들의 섬에서 음모를 꾸몄어요. 어느 땅도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어요. 그들은 이집트를 향해 오고 있었고 불길이 그들 앞에서 번져가고 있었어요. 갑돌의 정확한 위치는 수세기 동안 연구자들과 고고학자들이 풀려고 애썼던 수수께끼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풀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2016년에 이곳 텔 아슈켈론에서 최초의 블레셋인 묘지가 발견되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묘지에서 DNA 분석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블레셋 민족의 기원을 알아낼 수 있게 돼요. 이제 우리 함께 그 묘지 현장으로 가서 100년이 넘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볼 거예요. 텔 아시켈론의 고고학 발굴 중에 바로 이 옆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집들이 발견되었어요. 그리고 발굴을 계속하던 중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이곳에서 수십 구의 유골이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대규모 블레셋 묘지를 발견하게 되어 모두 놀랐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유골들을 수거해서 DNA 검사를 하기 위해 실험실로 가져갔어요. 요즘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 2000년, 3000년 이 훨씬 넘은 유골에서도 DNA 기원을 검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그들은 이 사람들이 남유럽 출신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들이 그리스와 크레타에서 온 것으로 여겨져요. 이미 존재하던 성경에 근거한 추측들을 확인해주는 결과였죠. 하지만 그들이 또 발견한 것은 아슈켈론에서 세대가 지날수록 가나안인의 DNA가 더 많이 섞였다는 점이에요. 이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럽계 DNA를 가지고 왔지만 현지인들과 결혼하고 다른 민족들과 섞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고고학이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온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바다에서 온 침략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카프토르가 아마도 오늘날 우리가 크레타라고 부르는 곳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고고학적 발굴 결과들과도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데 그 결과들은 그들이 셈족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에게어였기 때문이에요. 그 언어는 그리스어와 더 비슷했고 가나안 지역이나 중동의 다른 언어들과는 달랐어요. 그리고 발견된 블레셋 도자기들도 고대 그리스 지역의 도자기들과 비슷했어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국 오늘날에는 그들이 더 이상 이곳에 없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운명과 멸망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가자는 버려지고 아스글론은 황폐해질 것이며 아스돗은 한낮에 쫓겨나고 에그로는 뿌리째 뽑힐 것이다. 해안에 사는 자들과 그렛 족속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가나안아, 블레셋 사람들의 땅아, 내가 너를 멸망시켜 한 사람도 남지 않게 할 것이다. 해안은 목초지가 되어 목자들의 거처와 양떼의 우리로 쓰일 것이다. 해안은 유다 집안의 남은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양떼를 먹이고 해질 무렵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에서 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운명을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기원전 732년에 아시리아인들이 이 지역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자유로운 민족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우 힘든 시기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타격은 기원전 604년에 바빌로니아의 침공으로 찾아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그 지역을 정복하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로니아로 유배를 가게 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도 메소포타미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블레셋 사람들은 쫓겨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세기 동안 이어졌던 해안 지역의 블레셋 지배가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억은 오직 성경과 텔 아슈켈론 같은 고고학 유적지 덕분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이곳을 걷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역사를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들은 바로 이 벽들과 우리가 곳곳에서 발견하는 도자기들입니다. 이 도자기들은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고 싸웠던 위대한 문명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지만 그 문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기억은 이곳에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은 플레셋 또는 필리스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필리스틴에서 팔레스틴이 유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이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이 지역을 부르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600년 전에 사라진 필리스틴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며 민족적으로는 아랍인이고 원래의 필리스틴 사람들처럼 유럽인이 아닙니다. 텔 아슈켈론의 고고학과 역사, 그리고 필리스틴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스라엘에서 직접 전해드리는 더 많은 영상을 위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애정어린 인사를 드리며 다음에 또 만나요.